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가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작업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연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제가 빼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했었던 아르바이트들. 처음으로 했었던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이때가 1월인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1월부터 제가 2월 달에 학기를 다시 시작을 할 때도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요. 이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스스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했어요. 한 달만. 근데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새벽 아마 한 3시인가? 3시쯤 출근을 하면은 그 좀 좋은 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야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길바닥에서 신문지를 끼워요. 하면은 신문지를 끼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신문이 있고 뭐 사회면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광고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원래 그렇게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쫙쫙쫙쫙 놓고 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돌려야 될 신문만큼. 제가 그때 220분가를 끼웠던 것 같아. 돌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2만 원 받았던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이게 너무 손이 너무 시려웠어요. 장갑을 한 목장갑을 3개씩인가 끼웠었던 것 같고 그때 뭐 제가 제일 당연히 어렸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좀 있었고 저는 자전거로 했어요. 이게 뭐 오토바이로 하면 좋았겠지만 제가 일단 면허도 없었고 해서 자전거로 돌려서 조금 많이 돌리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뭐 한 3시쯤 출근했나? 아무튼 뭐 그래서 7시쯤에 퇴근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갔죠. 근데 이게 방학 때는 그나마 할만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하고 네, 한 달만 하고 이거는 그만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때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할 때도 그냥 그 학교를 그냥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때 뭐 제가 집안이 어려워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름의 낭만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짧은 게 있는데 미술학원 보조 강사를 제가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름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했었던 그 학원이 축소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근데 이 이후로 한 1년 정도 제가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이에요. 근데 입학을 한 후에 보조원서로 나오라는 그 연락을 굉장히 계속 받았어요. 1년 내내. 그런데 제가 학교가 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좀 이것저것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이건 제가 한 1년 반인가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그 조선 호텔 정확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죠. 1층에 오킴스라는 아일랜드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오킴스라는 곳이 그 메뉴판에 보면은 킴호라는 분이 여행 가신데 아일랜드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
김호니까 오킴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진 곳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오킴스를 가니까 어, 그 역사가 다르게 써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기서 일요일마다 그 뭐야 뷔페를 했는데, 낮에 뷔페를 했는데 뷔페를 차리고 치우고 뭐 이런 알바를 했어요. 이때 당시가 제가 그 호텔의 알바 같은 거를 파견을 해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급이 5,000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꽤 높은 거였죠. 근데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저한테 3,500원을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4,000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가 좀 많이,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쌓이면은. 이거를 1년 반 정도를 했었고,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속칭 노가다를 한 달 정도 했어요. 어디서 했었냐면은, 이거를 저기 강북 삼성병원 있죠? 그 입구에 가면은 뭐라고 하죠? 건물하고 건물을 그 2, 3층에 이렇게 있는 통로 있죠? 그 공사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뭐 통로 공사. 이거를 하고 뭐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직영. 직영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삼성중공업에서 뭐 여러 가지 발주를 하잖아요. 비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철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삼성중공업의 중공업의 소속으로, 정규직이나 뭐 계약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소속으로 잡일을 하는 거예요. 잡일. 직영은 잡일을 하는 거다.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했어요. 뭐 공구리도 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당을 한 4만 원 정도 받았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은 그냥 의외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아침에 그때 새벽 5시인가 거의 4시 반에는 일어나서 5시에는 출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제가 그쪽 종로 쪽에 재수학원이 많잖아요. 버스를 타면은 저는 노가다를 하러 가고, 그 재수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학원을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서 갔었어요. 이때 뭐 되게 저희가 4명이서 팀이었는데, 정확히는 거기 아주머니까지 5명. 이 아주머니는, 여자분이 여기서 뭘 하시냐면은 엘리베이터를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약간 엘리베이터 걸 같은 건 아니고, 아무튼 공사판에 그런 신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담당을 하시는. 근데 저희끼리 되게 재밌었어요. 끝나면은 뭐 밥도 같이 먹고. 그 주축이 되시는 아저씨가 대장 아저씨. 그래서 옛날에 집이 세 채였다가 망하셨대요. 그리고 한 분은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데, 부대장 아저씨. 예, 굉장히 푸근한 아저씨셨고, 이제 제 위에 저랑 한 9살 차이 나는 30살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한양대 공대를 나오신 수재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이때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공사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만큼 그냥 한 달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길게 했어요. 지금 뭐하고 사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40대 중반쯤 되셨겠네요. 이때도 아저씨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왜 계속 이런 일 하냐, 그만두고 전공을 살려라. 왜냐면 그때 뭐 한 달에 120,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얼마를 더 버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많이 그렇게 버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한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시 갔죠. 군대를 간 다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을 했고,
근데 한 학기 학고가 아니라 두 학기 학고라서 2학년을 그냥 통째로 다시 다녔어요. 통째로 다시 다니는데 그때 제가 알바를 워낙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거를 했어요. 주말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 병원 있죠? 여기서 주차 알바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이 워낙 크잖아요. 이렇게 모자랑 그런 거 이렇게 눌러 쓰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서 누가 길 물어보면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주차 같은 거 정리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금화 터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막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주차 알바가 좀 너무 어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니까 반만 믿고 반은 그냥 흘려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제가 몇 달을 했던 것 같은데, 나름 뭐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꿀알바기도 했어요. 주말에 나가면은 뭐 그렇게 일을 빡세게 하진 않았으니까. 생각보다 일이 빡세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루 일하고,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거든요. 왜냐면은 추운데 밖에서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뭔가 제 인생에 이득이 되는 일 같지는 않았어요. 또 이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일인데, 제가 화장품 뭐라고 해야 되죠? 판촉 알바? 이거 맞나요? 이게 제가 3일 하고 그만둔 알바인데, 이게 제가 끈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지하철역 같은 데에서 여성분들에게 마스크팩을 주고 전화번호를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나이가 25세에서 45세인가? 새 가정주부는 안 되고, 그냥 뭐지, 커리어 우먼, 일을 하시는 25세에서 45세의 여성분들에게만 마스크팩을 주고 전화번호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시급이 5,000원인데 한번 나가면 3시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뭐 건대 입구 쪽인가 그쪽에 가서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차비에 하면은 뭐 그 당시 한 1,000원 했을 테니까 13,000원 남는데, 뭐 돈도 사실 기간이 길면 모르겠지만 돈도 얼마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거를 잘 아시나 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서 말만 걸려고만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냉담하게 무슨 뭐 벌레 보듯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저를 굉장히 멸시하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이거를 뭐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잠깐 하루도 못 버티고 뭐 1시간도 못 버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아무튼 이런 거를 3일간 했었고요. 아, 다음 거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 그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고 어떤 아저씨께서 자기가 LG 무슨 LG 통신의 LG텔레콤 부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자기네 회사에 한번 오래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갔어요. 가니까 막 안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청년을 보여주면서 이 청년이 시골에서 왔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높은 직종에 올랐다 하면서 뭐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꿈 같아요. 진짜로 그랬었나? 근데 기억에 있으니까 진짜로 그랬던 게 맞아요. 강남구 쪽에 있었고, 뭔지 아시겠죠? 다단계, 핸드폰 다단계
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영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제가 나중에 핸드폰 다단계를 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뭔가를 몇 개를 더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요하게 했던 알바는 이제 여름이었나 봄쯤부터 제 친구가 하던 미술학원 2학년 전임을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 친구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넘겨줬고, 그때부터 제가 2학년, 3학년 한 2년간 미술학원 전임을 했어요. 2학년.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저희 생활 패턴이 어땠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죠. 대학교를 가서 갔다가 끝나자마자 학원을 가요. 왜냐하면 전임이기 때문에 수업 전에 그냥 수업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연구작도 하고 뭐 원장님이랑 뭐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와요. 왜 학교로 오냐면은 이제 야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갔다가 다시 아침에 이렇게 오고, 이때 잠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되게 바빴거든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야작을 한다라는 게 보통 그 쉬운 일은 아니었죠. 이걸 2년 넘게 했나? 2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네.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이때부터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짝 버티다가 이제 돈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과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과사무실에 있는 조교 누나가 승윤아 잠깐 일로 들어와봐, 이 전화 좀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화인데요? 했더니 뭐 서울시래. 하면서 제가 여보세요 받았어요. 했더니 서울시 측에서 뭐 벽화를 하는데 견적을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벽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제가 견적을 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제곱미터당 4만원이라는 견적을 냈어요. 왜 그렇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적당한 견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벽화를 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이게 정확히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야외 벽화. 이래서 제가 이 오렌지 아트라는 벽화 업체를 했는데 정식으로 아직 벽화 업체를 하기 전이고요. 이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바로 뒤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이에요. 이게 아마 2009년인가요? 2009년 봄 정도의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화장실 벽화를 하고, 서울시에 이게 잘 보였는지 화장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어린이공원 벽화 조성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 벽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 공원들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차가 마티즈였는데 마티즈에다가 이렇게 물품을 싣고 제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 동생들하고 같이 벽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벽화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벽화 알바를 해본 게 아니라 생전 처음 해보는 벽화였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신기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일이 들어와서
이렇게 벽화를 했죠. 네, 나름 귀엽게 했어요. 지금 이 카페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했던 거고, 보시면 이제 솔샘 어린이 공원 벽화 이런 디자인도 하고요. 요즘에는 벽화를 잘 안 하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이때 서울시에서 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특히 그래피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피티가 나중에 흉물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면서 벽화가 지속성이 그렇게 없고 흉물이 된다는 걸 알게 됐는지 벽화를 잘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타일을 붙이든 다른 것들을 주로 했거든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시작했을 때도 이미 사양 사업이었는데 더욱더 사양 사업이 됐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마 솔샘 어린이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 솔샘이니까 물방울로 이렇게 벽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원에 있는 햇빛 어린이 공원 벽화. 이렇게 좀 나름 귀엽게 했죠. 뭐 그리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화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귀여운 것들 벽화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좀 돈이 되잖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미술학원 강사를 주 5일을 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만 원 못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목돈이 남게 되니까 괜찮았어요.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이니까 졸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랜 그러니까 며칠 일을 하고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들 제가 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해요. 이렇게 벽화를 했고 이거 제가 제 옷인데 이때 당시엔 거의 뭐 벽화를 할 때는 그지처럼 하고 다녔어요. 사실 지금도 좀 그지 같아요. 저 원래 밖에 안 나갈 때는 좀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동네에서 약간 그지 아저씨가 돌아다니나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저것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3D로 막 이렇게 제가 시안도 해서 보여주고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했고요. 어린이 공원 벽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동안 일거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만들고 이 오렌지 아트라는 상호를 만들고 그리고 아마 네이버에 제가 광고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하고 뭐 팩스 번호도 만들고 전화번호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일을 좀 따러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뭐 어떤 순서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넘겨 볼게요. 이거는 기아자동차 저기 광명 소아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 색을 칠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안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벽화에 그냥 제가 색만 입혔어요. 다시.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시. 아휴, 뭐 이때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산수유 마을의 담장 벽화 의뢰가 들어와서 했었고요. 이때 제가 그 모자를 안 쓰고 해서 정수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이때 그거 하다가 이거는 그 아파트에 이런 벽화 의뢰가 들어와서 했었고요. 아파트 이렇게 꽃도 그렸죠.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한쪽에다가는 해바라기도 그렸고요. 나름 약간 지금 감성은 아닌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요즘 감성은 좀 아니죠. 이쪽 아파트 안쪽에다가는 라인 벽화도 해달라고 했고요. 이 당시에 라인 벽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라인 벽화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다른데 다른 해바라기 이렇게 그렸고요. 제가 그린 게 있고 후배가 그린 게 있는데 제가 그린 게 잘 그렸어요. 농담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한쪽 벽을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 담당하는 실장님이 와서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인정 앞에 있는데 노인분들 취향이 안 맞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노인분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다 알록달록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네, 넘어갔었죠.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금 음, 완전히 시간의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제가 한꺼번에 올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천에 있는 그 슐틈이라는 술집에 제가 이제 벽화를 한 거예요. 이런 건 제가 혼자 가서 한 거죠. 제가 손글씨는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이런 글씨는 제가 의외로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아마 제가 시안이 없고, 근데 제가 벽화를 그릴 때 그래요. 제가 밑그림을 잘 안 그려요. 그냥 바로바로 그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냥 그린 거예요, 바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썼고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거 제가 쓴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벽화는 괜찮은데 이게 좀 에러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거 좀 촌스럽죠, 이거. 근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밑에는 꽤 짜임새가 있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 같은 것도 괜찮고. 그 호프집 벽화 좀 이제 내부도 있고요. 아까 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문어 음식도 있다. 술도 있고 생선구이도 있다. 내부는 좀 다른 데서 나오나 보네요. 이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아까 했던 그 즉흥적인 벽화 있잖아요. 그걸 좀 맛을 들여서 동국 한방병원 그 옥상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욕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불교이신데 이런 걸 그리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예전에 그 크라이라는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그리다가 크라이라는 그림을 그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강릉에 있는 사임당길 터널 벽화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반사기를 당했어요. 네. 제가 이 일이 금액이 되게 크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일인데 이 시안을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이 엎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계약서 그런 것도 개념이 잘 없어서 일이 엎어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강원도에 가보니까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시안으로. 제가 한 시안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죠. 그래서 그냥 몇 푼이라도 받고 마무리 지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디자인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디자인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이 도와주신 것도 있어요. 네. 이거가 제가 거의 마지막에 했었던 벽화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하기 일주일 전인가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이 벽화를 그리면서 제가 그 노홍철 라디오랑 전화 연결이 됐던 거였는데, 이런 벽에다가 뭘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떼운 거죠. 이거는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저는 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저도 그리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내 벽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가서 네, 봉사활동으로 했었던 벽화인데요. 근데 군인 때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언제지? 미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을 때 네, 그냥 무료로 그려드렸던 벽화고요. 이런 것도 그렸는데 봉사활동이군요.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없어요. 뭐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냥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과에 있는 형이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트지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시트지 디자인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뜨 웨딩이라는 곳에서 화보 촬영하는데 배경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그렸었어요. 이게 화보 사진이 있는데 화보 사진이 여기 없네요. 어디 갔지? 아무튼 이 배경에 그 이천희 씨랑 그 와이프 되시는 분, 그 연예인 부부가 여기서 화보를 찍었거든요. 네,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네요. 이거는 냉면집에 가서 이렇게 벽화를 그렸고요. 잘 그리지 않았나요?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벽지에다가 그러니까 한국화를 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닌데 여기다 제가 한국화 느낌을 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 약간 표절이죠. 네, 표절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약간 변형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고요. 이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데 카페에다가 이런 벽화도 했었고 됐고, 이게 아까 그 부천 쉴틈에 내부에다 그린 건데 여기다 그냥 제가 이것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되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운 그림이에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터치를 했었던 그림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구석구석에다가 막 이런 깨알 같은 그림들 이렇게 잘생긴 애 있냐? 아프다고? 나 도서관이지. 좀 너무 선정적인가요? 네, 껄라 지정석. 하여튼 깨알 같은 재미들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네,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렸었고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렸었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제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아직도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 지하로 내려가면은 바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에
요 문틈이 이렇게 약간 녹슨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쇠였어요. 그냥 회색 쇠인데 이거를 저한테 약간 녹슨 분위기대로 해달래요. 근데 제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저도 처음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칠을 안 한 거고 이게 제가 칠을 한 거예요. 되게 감쪽 같죠? 이게 칠을 안 한 거고 이게 제가 칠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게 너무 감쪽 같아서 저 빼고 아무도 몰라요. 이런 시공을 했는지. 네. 요게 이렇게 딱 시공을 한 거예요. 요게 아까 사진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 안 했죠? 맞아, 칠하니까 이렇게 감쪽 같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가서 봐도 뭐가 제가 작업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네. 스튜디오 벽화. 아, 여기 있네요. 아까 그 우드 웨딩 화보 벽화를 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랑 이거요. 네, 괜찮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날개 벽화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날개 벽화를 했었고요. 이런 천사 벽화 이런 거 했고요. 아마 이 바탕도 제가 칠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탕 이런 식인데 제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칠하고 나서 벽화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아, 이건 제가 스튜디오 벽화 하던 모습이고요. 이건 제가 아닌 것 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예요. 이런 구름 모양들 이런 것도 제가 그린 거고요.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요. 이렇게 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별 같은 것도 해놓고 이런 소품 도색도 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녹슨 느낌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칠한 거예요. 제가 이런 하얀 그냥 의자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건 아마 이건 조금 제가 가슴 아픈데 가슴 아픈 그냥 스튜디오에서 이걸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 다른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벽화가 이런 게 참 그래요.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거대로 똑같이 그려주세요 하는 의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하기 싫었던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칠도 하고요. 이런 낙서 같은 느낌의 벽화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될 수 있게 했고요. 추상 벽화, 이건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던 그런 거고요. 이렇게 문에다가 이런 그림도 그리고 괜찮지 않나요? 사무실 안에 막 이렇게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추상화를 안 했으면은 약간 이런 식의 그림들의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시도를 해봤지만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인공 암벽에 도색들을 좀 했어요. 인공 암벽 도색들을 이렇게 했었고요. 훨씬 더 큰 현장인데 이렇게 무늬가 보이고 이런 타공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칠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암벽처럼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도 뭐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삼성 천안 연수원이 있는데 이런 암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글씨도 못 썼고 녹이 흘러내리고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기존에 있는 페인트들을 제가 다 긁어내고, 이게 엄청나게 큰 벽이에요. 그 이게 사람이죠. 요 하나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요만하고요. 이게 아마 1cm, 1cm, 1m, 1m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야? 한 11m, 뭐 10m 넘는 벽이죠. 이거 하나 다 갈아내고 이렇게 다시 칠하고 밑칠을 다 다시 하고 제가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랑 이 삼성 로고를 어떻게 썼을까요? 뭔가 기술이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기술이 없어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근데 눈대중으로 그리기엔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다리가 할 수도 없고 울퉁불퉁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카이차 있죠? 스카이차에 올라가서 그렸다가 뒤로 좀 빠졌다가 그렸다가 뒤로 빠졌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랑 이 S1 글씨는 워낙에 이렇게 컴퓨터처럼 유명한 거니까, 세콤이랑 조금만 이렇게 뒤틀려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 산 밑에 저기 몇십 미터 뒤에서 봐도 이 삼성 로고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제가 그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봐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그런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 2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잘 썼어요. 게다가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똑바로 쓰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인공암벽 같은 거 계속 도색을 했었고요. 이런데 그 용인에 있는 롯데캐슬 이 현장도 도색을 하고, 네, 칠한 부분, 칠하지 않은 부분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요즘에는 이 인공암벽 도색을 인공암벽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저희가 사실 이쪽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거 하시는 분이 부도가 났어요. 네, 저는 참,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되는 일이 잘 없는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그 한 해의 뭐 화장 트렌드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만한 두상을 제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냐면은, 제가 이 카페에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이 조소 수업에 했던 조소 그 두상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 작은 크기의 두상이지만 제가 사람 키만한 두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제가 미술학원 다닐 때 조속과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거를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이 위에 화장이 먹게 해달래요. 화장이 먹게 해달라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화장이 먹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한 160cm인가 크기가 됐던 것 같아요. 높이가. 이 머릿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그린 거예요. 진짜 지금 화장을 하고 계시죠? 이 선생님이 박태훈 선생님이신가? 되게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세요. 진짜 화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직접 다 만든 거예요. 화장을 하고, 네, 아직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입술 틴트까지 바르고 다 화장을 한 상태였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쇼를 했는데, 저는 이때도 이게 롯데백화점에서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자분들도 잘 안 오고 기사화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기사 제목들도
큰 바위 얼굴 화장 막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나고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거고 저도 야심차게 했었던 건데 어, 기사가 잘 안 됐어요. 그냥 저는 돈보다 좀 기사거리가 돼서 일거리가 좀 계속 들어오길 바랬었는데 이런 것도 했었고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시안을 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뭐 일을 따내고 막 그런 거죠. 아까 그 강릉 사임단길 이렇게 디자인을 제가 했었던 거고요. 음, 아까 제가 그 야외 벽화에서 이게 2011년 5월 24일에 그러니까 이 날짜가 정확하진 않을 테고 아마 제가 이때 올렸는데 이때쯤에 제가 벽화로 돈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2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어요. 당시에 꽤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2천만 원을 모아두고 이 벽화를 하고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했잖아요. 첫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어,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카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뭐 광고 같은 것도 내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뭐 1년, 2년 버티다 보면은 이 돈이 좀 벌릴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돈을 안 벌렸고요. 그리고 벽화가 조금씩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전업 작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벽화 문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내 벽화를 하다 말았군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 부식이랑 뭐냐? 네, 이 부식한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테인레스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칠을 한 거죠. 녹슨 것처럼.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칠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죠. 아마 이 가게 사장님도 이거 제가 칠한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왜 이거를 했느냐, 지금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으로 가시면은 그 안에 있는 벽화들은 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 안에 쭉 들어가시면은 이런 벽화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고요. 그냥 이런 벽이었는데 예전 광화문의 모습을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건 약간 민속화 같은 느낌으로 그렸죠. 요 안에 폭이 50c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올라타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압조건 속에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거고요. 지금도 가시면 있어요. 그냥 이런 벽인데 여기 도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자기를 그려놨고요. 제가 최근에도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서 구경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가 그린지 모를 거예요. 제 이름도 안 써놨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 가게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지금 은은하게 하늘 그린 거 보이세요? 그냥 하얀 벽인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그려놨고요. 이 안에 가게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아직까지 벽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벽지에다가 원래 벽지랑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 이거 사실 굉장히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스케치 없이 약간 그냥 막 이것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벽의 문양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런 꽃 같은 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런 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린 거고 이 꽃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린 거고요.
이 벽에 있는 이 그림도 제가 그림 이거는 사실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아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아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도 제가 그리지 않은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조금 안 이쁘면은 제가 그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깨알 그림들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 디초콜릿이라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디초콜릿이라는 카페 벽화들을 좀 전담을 해서 몇 개를 그렸었어요. 여기는 원주에 있는 디초콜릿 카페인데 아직도 카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벽화들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벽화를 그렸었고요. 잘 그린 건데 좀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다 없애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대전에 있는 티초콜릿에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거 되게 제가 뭐랄까 벽화를 그리면서 역작으로 그린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거의 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체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점주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비명을 막 깍 막 그러면서 아니 왜 내 카페에다 그지 새끼들 그려놨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카피콩이랑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벽화가 사실 이 정도 퀄리티로 그리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벽화 퀄리티랑 상관없이 웬 그지 새끼들 그려놨냐고 하면서 당장 지우라는 거예요. 참 잘 그렸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웠죠. 지우고 자기는 커피콩을 많이 그려달라 해서 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으니 금액이 아무래도 제가 일을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림은 제가 알바를 한 명 썼었는데 이건 저 혼자 그렸어요. 그냥 이 빨간 커피콩을 진짜 미친듯이 그렸었죠. 그리고 대전 티초콜릿 이쪽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렸었고요. 이거는 그 충암 볼링장에 제가 그 뭐라고 하죠? 나이트 볼링? 그런 거 한 건데 벽화를 그린 건데 이것도 제가 디자인을 했다라기보다 이것도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린 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충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충암고등학교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게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형광이라고 하나요? 야광이라고 하나요? 네. 이 블랙 라이트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빛나요. 지금은 조금 그림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빛이 나고요. 네. 아무튼 아까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작업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일거리도 안 들어오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둔 돈에서 까먹어 가면서 그냥 살아온 거죠. 네. 이제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불과 한 2년 전에도 롯데리아 배달 알바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영상인데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것들이 작업에 연관이 되거나 영향을 미쳤던 적도 있고 그러한 경험들이 또 작업이나 아니면 세상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고 제가 뭐 국가기관이랑도 해보고 대기업이랑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기업들에 대한 편견 아니면 편견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무엇이고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제가 직접 사업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했었던 것들이, 예, 법적 대응도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